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탁앤 왓슨 계량경제학의 핵심을 콕콕 집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경제 세상 속 변수들은요, 혼자 움직이지 않죠. 다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GDP가 오르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강력한 도구, 벡터 자기 회귀, 우리가 보통 VAR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경제 변수들은 무슨 진공 속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GDP가 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또 이자율이 GDP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변수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경로입니다. 먼저 VAR 같은 모델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VAR이 뭔지 그 개념을 확실히 잡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수식을 완전 정복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VAR, 왜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경제에선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측을 하려면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수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냥 그 변수 자기 자신의 과거 데이터만 들여다본다? 이건 마치 GDP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예 눈 감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단일 변수 모델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해결사 VAR 모델이 등장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기존에 한 변수가 자기 자신의 과거값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던 모델을 이제는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변수들이 서로의 과거값을 모두 참고해서 다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확장시킨 것. 그게 바로 벡터 자기회귀 VAR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VAR은 그냥 방정식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안에 모든 변수들이 서로의 과거 데이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결합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VAR 모델의 심장부, 바로 이 수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수학 기호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수식이 바로 VAR 시스템의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오늘의 Y, 즉 YT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YT가 크게 두 종류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 바로 Y 자기 자신의 과거값들이에요. 어제의 Y, 그저께의 Y가 오늘의 Y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죠. 그 영향력의 크기가 바로 각 항에 붙어있는 이 베타 계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이 VAR의 핵심인데요. 시스템 내에 다른 변수인 X의 과거값들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X의 과거가 Y에 현재 미치는 영향을 이 감마 계수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시스템의 나머지 반쪽, 바로 X를 예측하는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구조는 똑같죠. 오늘의 X인 XT 역시 자기 자신의 과거값들은 물론이고 시스템 내 다른 변수인 Y의 과거값들까지 모두 끌어와서 예측에 사용합니다. 결국 이 두 개의 방정식이 하나의 완벽한 쌍을 이루어서 서로의 미래를 함께 예측해 나가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VAR 모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제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실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VAR 모델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변수는 GDP 성장률 GDP GR과 기간 스프레드 T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이 기간 스프레드라는 건 장기 이자율에서 단기 이자율을 뺀 값으로 보통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많이 쓰여요. 표를 보시면 왼쪽 열이 GDP 성장률 예측식, 그리고 오른쪽 열이 기간 스프레드 예측식에 추정된 계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방정식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첫 번째 방정식의 추정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들이 보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 부분, T 스프레드 T-1 앞에 붙은 개수가 마이너스 0.86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지난 분기에 기간 스프레드가 1%포인트 상승했다면 이번 분기 GDP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0.86%포인트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식은 현재의 기간 스프레드를 예측하는 방정식입니다. 과거의 GDP 성장률과 과거의 기간 스프레드 자체가 현재의 기간 스프레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주죠. 보세요. 이렇게 추상적이었던 수학이 이제는 실제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구체적인 예측 도구로 변신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이르야 모델이 왜 이렇게 강력하고 유용한가 하면요. 바로 이런 강점들 때문입니다. 첫째,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떤 특정한 경제 이론이 맞다고 억지로 가정하지 않고 데이터가 스스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도록 한다는 점. 바로 이런 유연함과 강력함 때문에 거시경제나 금융 분야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예측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움직이면 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이런 주가와 환율의 복잡한 상호작용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복잡한 시스템들도 이 VAR 모델을 이용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